안녕하세요. 파산관제인 홍영필 변호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개인 파산 실무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,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관제인을 이제 새로 뽑는다, 이럴 때 이제 아니면 필기 시험을 보는 법원도 있죠. 그때 이제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이건 저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른 견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래와 같은 거는 그 책이 있죠. 박영서에서 나온 서울해생법원 재판실무연구의 6판이죠. 이 페이지 쪽수입니다. 이 부분은 하여튼 딸딸딸딸 치면 외울 정도로 해야 됩니다. 그러면 면접도 잘 볼 수가 있죠. 시험도 잘 볼 수 있을 겁니다. 앞에 책 110페이지에 파산선고 효과가 나옵니다. 파산선고 효과는 채무자에 대한 효과, 채권자에 대한 효과, 파산 재단, 재산에 대한 효과, 그 다음에 여러 그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되기 때문에 파산 선고 효과는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면제재산, 면제재산이 있죠. 면제재산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, 압류금지, 그 다음에 이제 압류금지, 면제재산, 자유재산, 한가 포기재산, 이 네 가지가 있죠. 파산재단에 들어올 수 없는 재산, 그것도 아울러 중요한 개념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파산 관제인이 지위와 권한, 이건 말할 필요도 없죠. 138페이지부터 아주 상당히 자세하게 나옵니다. 개인 파산 관제인이 지위와 권한. 그 다음에 파산 채권의 신고와 조사, 채권 시부인이라고 하죠. 진짜 중요합니다. 이거는. 파산 채권의 신고와 조사.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할 거예요. 그 다음에 파산 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. 그렇죠? 이것도 중요하죠. 파산 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. 기존의 채권 이제 이의하는 경우 기존 채권을 기존 소송을 수기하는 경우. 그 다음에 관제인이나 아니면 이의자가 파산 관제인이나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. 그 다음에 이제 재심 혹은 준재심, 그 다음에 청구이의소 등 여러 가지 그 파산 채권을 어떻게 확정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소송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202페이지에는 부인권. 부인권은 말할 필요가 없죠. 부인권은 고의 부인, 위기 부인, 그 다음에 집행행위, 무상 부인, 집행행위 부인, 그 다음에 대항 요건의 부인, 나머지는 필요 없고, 고의 부인, 위기 부인 중에 본지 행위에 대한 위기 부인, 비본지에 대한 위기 부인, 이제 두 가지로 나뉘죠. 그 다음에 집행행위에 대한 부인, 그렇죠? 부인권은 채권자 취소권과의 관계, 그렇죠? 채권자 취소권과의 관계, 채권자 취소권을 수개를 해서 또 부인권으로 확장을 하는 그런 개념도 여기 나오죠. 부인권은 한 수십 페이지를 하여튼 판례부터 해서 심도 있게 공부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파산 사건은 어떻게 종료되는지, 종료 사유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. 파산 종결, 20페이지, 동의 페이지, 동시페이지. 이 각 페이지와 20페이지와 동시페이지, 동의페이지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. 동시페이지는 이제 124페이지 앞에 있죠. 파산 종결은 파산 채권자들한테 배당을 해고 끝나는 것을 그런 종료 사유를 종결이라고 하죠. 그 다음에 20페이지는 이제 파산 재단이 형성이 안 돼서 절차 비용도 부족할 때 파산 선고 후 나중에 폐지하는 걸 20페이지라고 합니다. 파산 선고와 폐지가 시점이 다른 걸 20페이지라고 하고, 동시폐지는 파산 선고와 동시에 폐지하는 것을 동시폐지라고 합니다. 이건 세계적으로 일본과 한국에만 있는 제도죠. 동의폐지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폐지하는 걸 말합니다. 이거는 파산 선고의 효과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겁니다. 다만 면책도 취하를 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상속재산 파산 중요하죠. 실무준칙 몇 호죠? 376호인가요? 그렇죠. 상속재산 파산. 그 다음에 신청권자, 상속재산 파산의 신청권자는 누가 있는지 26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. 신청기간이 이게 좀 논란의 여지가 있죠. 신청기간. 그 다음에 채무자가 파산 신청 절차 중 사망한 경우
어떻게 할 것인가. 그 다음에 상속 파산 재단과 자유재산. 그 다음에 상속 재단 채권. 상속 파산에서의 재단 채권이 뭐 장례비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관제인 비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상속 재산 파산은 요즘 이제 중요하게 대두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반드시 한 문제 정도가 나올 겁니다. 그 다음에 면책 불허가 사유 10가지가 있죠. 이 면책 불허가 사유는 판사님들도 제가 오늘 이제 판사님한테 마지막 집회 2월 8일 2월 8일 마지막 집회인데 관제인들한테 그 이메일을 보냅니다. 집회 메모에 대해서. 근데 이제 제 사건은 아닌데 다른 관제인 메모를 살짝 봤더니 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. 편파 변제만으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? 면책 불허가 편파 변제만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안 됩니다. 편파 변제는 부인권 행사의 사유에 불과합니다.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되려면 651조 파산재단을 채권자에 대한 절대적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해야 됩니다. 편파 변제만으로 안 되죠. 그래서 관제인들도 이거를 면책 불허가 사유는 10가지가 있다 그랬죠. 형사처벌을 수반하는 사유 5가지. 그 다음에 형사처벌을 수반하지 않는 5가지. 그래서 앞에 형사처벌을 수반하는 5가지는 형사 판결까지 요하기 때문에 그냥 그 민사사항만으로 면책 불허가 사유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. 아무튼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해서는 상당히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. 10가지 사유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제도의 파산 신청. 이건 뭐 말 안 해도 최근에 이제 많은 논란이 됐죠. 불락취기신 5가지 사유가 있대. 6가지가 있죠. 각각까지. 그 중에 판례가 있는 대법원 판례 3가지가 있고,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학설상 인정되는 거죠. 제도의 파산에 대해서는 서울해생법원 2017나 476 판결이 아주 결정적인 세기를 박았죠. 허용하는 방향으로. 그 다음에 이제 566조인가에 비면책 채권이 있죠. 이 비면책 채권 한 10몇 가지가 있죠. 오해한 불법행위, 그 다음에 조세, 지방세, 그 다음에 4대 보험, 그 다음에 과태료, 이런 건 뭐 별 문제 없죠. 그 다음에 임금, 그죠? 비면책 채권 중에서 이제 누락된 채권, 그쵸? 그게 이제 문제가 많죠. 판례도 있고.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관련된 496페이지 관련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걸 한번 봐주시고.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파산 절차와 집행 절차 408에서 422페이지입니다.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. 이것도 반드시 나올 겁니다. 아주 중요한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배당 절차가 있습니다. 배당 절차가 있는데 배당 절차를 잘 공부해야 됩니다. 배당 절차. 그다음에 여기 지금 화면이 지금 안 보이는데 이게 지금 잠깐만요. 이게 왜 이러지? 배당 절차는 꼼꼼하게 공부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밑에 제가 안 보이지만 최신 판례 한 3년치 판례 중에 이제 개인 파산에서 이제 문제된 판례가 있습니다. 주로 이제 부인권이나 채권자 취소권과 관련된 또 그런 게 많습니다. 판례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 왜냐면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공부해야죠. 이런 게 여기서 뭔가 중요한 거를 제가 뽑아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